안녕하세요. 30대 의대생 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대기업을 그만두고 의대에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y?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냐? 이거였습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봉도 복지도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how,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한의대, 의대에 가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었느냐 이거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회사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안 맞다라는 말은 정말 모호하고 광범위하죠.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안 맞았던 첫 번째 이유, 제가 맡은 업무는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관리, 감독, 개발, 협상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갑질을 견디는 것, 흔히들 되게 힘든 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인성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갑질을 하는 것 또한 꽤나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언제까지 얼마를 깎아달라, 언제까지 납기를 맞추어 달라, 언제까지 이 사양대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어떻게든 다 되긴 하더라고요. 기존의 대기업의 원청 하청 관계는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었겠죠. 집약적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꼭 그 일을 해야 되겠다면 저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가 안 맞았던 두 번째 이유.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두 다 공개하거나 이야기하기엔 곤란하지만 법적 타당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정말 해도 되나? 그런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거나 수행을 하진 않더라도 목격한 것 혹은 들은 것들도 사례가 있고요. 이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두 편집했습니다. 회사가 안 맞았던 세 번째 이유. 이 회사에서는 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처럼 되어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의대에 와서는 와, 정말 저 교수님처럼 살고 싶다. 혹은 와, 난 정말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존경스럽다. 이러한 교수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입사 연수 때부터 엉덩이를 쭉 내밀고 허리를 꺾고 장기자랑을 하라는 등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유쾌하지 않은 성적 농담을 한다던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만한 성추행 등 신체적인 접촉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 퇴사를 결심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이 회사에서는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회사에서 내가 더욱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맞지 않았던 네 번째 이유, 이해할 수 없는 관행들과 비효율이 많았습니다. 이 점이라면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사실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주 1회 칼퇴 데이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반드시 야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내 일이 있거나 혹은 팀에 일이 없어도 말이에요.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나 월차를 내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없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보여주기식 업무라던가 보고를 위한 보고라던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비효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연차가 낮으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배들께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그냥 그렇다. 원래 그렇다. 나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다.
이런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ISTJ라 효율과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에 와서 좋았던 점은 진단, 검사, 치료 이렇게 흐르는 플로우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직업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방황을 겪으면서 또 버티면서 저는 저의 직업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업이 여러분들께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넘어서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거창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가볍고 쉽게 재미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직업을 통해서 보람, 그러니까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아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요. 이것이 제가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의사 혹은 한의사, 의료인이 된다면 이러한 제 직업관에 좀 더 닿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조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와 살며 할머니께서 저와 자매들을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아프신데도 저와 자매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 아픈 것을 다 낫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의대 진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나 거리에서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을 보면 괜시리 마음이 좀 더 쓰이고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렇게 소중했던 할머니가 있던 것처럼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어느 누구에겐가는 소중한 존재일 테니까요. 의료인이 되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진로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생애 주기 전체 소득과 기회비용입니다. 대기업을 계속 다니는 것과 의사가 되는 것의 기회비용을 따져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계속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좀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특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 40, 50대에 빠르게 자산을 축적하고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재테크를 하면 그 격차는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내가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인생 전체에서 몇 억 정도 더 버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맞지 않는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대에서 너무 만족하고 100% 행복하고 잘 퇴사했다라고 느끼냐?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의대에서는 또 의대 나름의 고충이 있고 고민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영감을 주는 동기, 선후배들, 교수님들도 많으시고요. 언젠가는 지금 이런 힘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